부당한 교지이옵니다. 관찰사 영감, 역당을 잡지 못했다면 그들이 역당이라는 증거도 없는 것이지 않사옵니까? 이 모든 것이 모함입니다. 옥태영은 임금이 내린 교지를 받아들고서는 이는 부당하다며 뜨거운 눈물과 함께 반박하였고, 옆에서 지켜보던 이충일은 내가 빼돌렸거나 현감과 편을 먹고 그들을 놓아준 것이 아니냐면서 언제까지 말장난으로 위기를 모면할 거냐면서 옥태영의 말문을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옥태영은 절대로 기가 죽지 않고 교지를 막아보려고 애쓰며 상식이 통해 보이는 관찰사에게 애원하면서 교지의 부당함을 알려보려고 하였으나 관찰사 또한 교지를 가로막아서는 안 된다며 성규진을 삭탈관직하고 가상과 식소를 몰수하며 청수연 유양소 좌수 이충일에게 이 모든 걸 포상으로 하사한다 말했습니다. 그렇기에 모든 식솔들은 눈물을 흘리며 도대체 뭐라는 거냐고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한 성규진은 그만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야 말았죠. 그리고 옥태영과 식솔들은 성규진에게 다가와 목 놓아 울기 시작했으니 훌륭한 인덕을 가진 성규진의 죽음은 모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옥태영이 침통한 목소리로 식솔들에게 말을 하길, 이제 서방님도 안 계시고 하니 아버님의 장례는 내가 치러드려야 하네. 모두 입관 준비를 시작하도록 하게. 하지만 노비 도끼가 다가와 뜻밖의 말을 했으니 이미 성규진의 시신은 살아있던 성규진의 유언대로 새벽에 모든 입관 준비를 마치고 아침에 입관까지 끝내어 성규진이 말한 곳에 옮겨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놀란 옥태영이 도끼에게 다시 묻길,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버님께서 삭탈관직뿐만 아니라 본인의 죽음까지도 예상하고 계셨다는 겐가? 그러자 도끼가 폭포수 같은 눈물을 쏟으며 말하길, 예, 그렇사옵니다. 마님, 현감님께서는 장자이신 윤겸 도련님도 떠났고 마님도 이 꼴을 보기 전에 떠나보내시겠다며, 그러면 집에 남은 사람은 도겸 도련님뿐인데 그 어린 분이 무엇을 할 수 있겠냐면서 저희에게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하셨습니다. 남은 식솔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시다며 서둘러 입관을 맞춰달라 하셨죠. 그때만 해도 그냥 하시는 소리겠거니 했는데 진짜 일이 상황이 되어버릴 줄이야. 아이고, 마님, 이 일을 어쩐다요. 옥태영은 성규진의 용안을 다시 못 보고 이리 이별을 해버린 게 한스러웠지만 이것 또한 성규진의 뜻이라 헤아렸습니다. 한편 인덕이라고는 강아지 소피만큼도 없는 이충일이 또 무슨 변덕을 부려 성규진의 장례마저도 방해할까 마음이 다급해진 옥태영이었죠. 그런데 이제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자신의 책무를 다하려는 옥태영에게 다가와 성도겸이 뜻밖의 말을 꺼내었습니다. 형수님, 무거운 짐 이만 내려놓으시지요. 아버님께서 자기가 잘못되신다면 형님을 대신하여 형수님을 꼭 지키라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될 수 있으면 우리 집안과는 먼 곳으로 떠나게 놓아드리라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만 우리 집안과의 인연을 끊어내시고 형수님의 인생을 찾으셔요. 옥태영은 어린 성도겸마저 자신부터 챙겨주는 말을 하자 성규진의 모습과 오버랩이 되며 그만 고장난 수도꼭지처럼 눈물을 멈출 수 없었어요. 눈물 반 콧물 반으로 뒤덮인 얼굴로 흐느끼면서 성도겸에게 말을 하길, 도련님, 그리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님과 형님은 이 미천한 것을 거두어주고 사람답게 대해준 고마운 분들입니다. 제가 제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우리 집안을 일으켜내어 아버님의 억울함을 풀어드릴 테니 도련님은 다시는 저에게 떠나라 그리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성도겸은 막상 형수에게 떠나라고는 했었지만 진짜 떠나면 어쩌나 내심 불안했는데 이리 든든히 말해주는 옥태영을 보며 고마워서 그 품 안에 꼭 안겼죠. 엄마 없이 자라 외로움이 많았던 성도겸에게 옥태영은 형수이자 엄마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성규진의 가상과 식소를 뺏을 생각에 신이 나 덩실덩실 춤을 추며 걸어오던 이충일은 성규진의 집 안까지 쳐들어와서는 가산을 빼앗아가는데 여념이 없었습니다. 꼴뚜기가 뛴다니 망둥이도 뛴다고 홍씨 부인까지 김씨 부인에게 찾아와 노비 막심이를 장에 내다 팔라며 말하길, 김씨 부인, 무얼 그리 망설입니까? 이 막심이 같은 애 데리고 있어봤자 부인에게 위해만 된다 하지 않았습니까? 막심이 이것은 죽은 베개의 어미로 양반을 모욕한 괘씸한 노비 아닙니까? 곧 노비장이 열린다고 하니 내다 파세요. 옥태영은 이 소식을 듣고는 놀라 달려와 절대 노비들을 노비장에 팔지 말라며 이야기하길, 내 일이 간절하게 부탁하오. 노비장에서 막심이가 얼마에 팔리는지 모르겠으나 내 반드시 그보다 많은 값을 치를 테니 내가 그 돈을 마련해올 때까지는 성씨 집안의 노비들을 한 명도 노비장에 팔지 말아주시오. 이들은 내게 식구와도 같은 자들이오. 시장에서 매매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오. 내 그냥 돌려달라 말하는 것이 아니니 조금만 기다려주기 바라오. 하지만 성질머리 고약한 이충일은 옥태영에게 입을 삐죽대면서 말하길, 내 너에게 돌려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으니 당장 썩 물러가거라 라고는 집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옥태영은 주먹을 꼭 쥐면서 성씨 집안을 이리 만든 이충일이
잘못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리라 속으로 다짐하였습니다. 한편 이 소식을 모두 전해들은 천승희는 당장 가서 옥태영을 도와주고 싶었지만 어찌 도와줘야 할지 방도를 몰라 망설이고만 있었습니다. 만석이도 옥태영이 걱정되어 말하길 지금 지켜주는 사람도 없는데 양반 신분이 아닌 걸 들키기라도 하면 어째요? 차라리 옥태영을 데리고 함께 전라도로 떠나자 그리 천승희에게 제안을 하였죠. 만석이는 천승희가 이 제안을 들으면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천승희가 만석이의 머리에 꿀밤을 때리며 전혀 의외의 대답을 하였으니 이 녀석아 구더기를 아직도 모르느냐? 부당한 거는 절대 참지 못하고 목숨을 걸고서라도 정의를 지켜내는 아이다. 그런 아이가 이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나와 함께 떠나줄 것 같으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구더기를 도와 성씨 집안의 누명을 푸는 것. 오직 그것 하나뿐이다. 천승희는 그 길로 옥태영에게 달려갔고 마침 성도겸과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옥태영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도겸은 품 안에서 무엇을 꺼내며 성규진이 남겨준 것이라고 하였는데 그것은 바로 금광이 있는 운봉산의 지도였습니다. 또한 박준기 대감과 이충일이 도모하여 나라의 자산을 빼돌리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성규진의 예상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옥태영은 이제야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다며 이 정보들을 똑같이 다시 써서는 관찰사 영감의 숙소 기둥에 화살을 쏘아보냈고 관찰사 또한 박준기와 이충일을 의심하기 시작했죠. 관찰사에게 중요 정보를 넘긴 옥태영은 천승희와 함께 운봉산을 수색하기 시작했지만 경비를 강화한 박준기 무리들에게 쫓겨 궁지에 몰리고 말았고 그만 폭포 아래로 투신하고야 말았습니다. 옥태영이 정신을 잃고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자 천승희가 죽으림을 다해 그녀를 구해내었지만 간신히 묵까지 올라온 천승희 또한 기진맥진하여 정신을 잃고야 말았고 두 사람이 눈을 떴을 때 두 사람을 지켜보던 자는 놀랍게도 바로 성규진이었습니다. 성규진은 옥태영을 기특하게 보며 말하길 태영이 너는 그리 떠나라 말했는데도 기어이 우리 집안을 구하겠다고 목숨까지 내걸었구나. 그리고 천승희를 보면서 연이어 말하길 그대는 내 아들과 정말 똑같이 생겼구려. 처음에는 윤겸인 줄 알고 어찌나 놀랬는지 모르오. 무슨 연유인지는 모르나 우리 집안을 구하겠다고 이리 목숨까지 내어주어 고맙소. 내가 저 죄인들을 모두 잡고 나면 반드시 이 은혜는 잊지 않겠소. 옥태영은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어서 자신의 볼을 꼬집어 보았고 성규진은 생시가 맞다며 허허 웃어 보였습니다. 옥태영이 어찌 된 거냐고 묻자 성규진이 미소를 지으면서 말하길 성규진은 박준기와 이충일의 죄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있었지만 증거를 찾지 못했고 증거를 찾을 시간을 벌기 위하여 죽은 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의심을 할 것이 염려되어 일부러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쓰러져 버렸고 평소 신뢰관계가 깊던 의관과 도끼의 도움으로 무사히 빠져나와 증거를 찾아다니고 있었죠. 그리고 박준기 무리에게 쫓겨 죽을 위기에 처한 옥태영과 천승희를 성규진이 모두 구해낸 것이었습니다. 옥태영은 성규진의 관이 빈 관이었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다행이라며 하지만 어찌 이리 감쪽같이 모두를 속이셨냐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고 세 사람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동안 성규진의 부하들이 박준기와 이충일의 금광을 찾아내고 어린 아이들을 구해냈다는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이 일사천리로 해결되고 박준기는 차명에 처해졌으며 이충일은 성규진의 가신을 토해낸 것은 물론 자신의 가신들도 다 빼앗기고 멀리 유배를 가고야 말았습니다. 오늘은 죽은 성규진이 0.0001%의 가능성으로 부디 살아있기를 바라며 뇌피셜을 이야기해보았습니다. 오늘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